자, 해볼까요? 우리 일단 유형 8번까지 푼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하나 좀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대부분 문제 풀이할 때 대표 문제는 잘 안 풀어주고 대표 문제보다는 대부분이 유형이 되어 있는 게 각 유형별로 대표 문제는 좀 쉬워. 쉬운 건 여러분들이 일단 숙제를 해보시고 선생님은 그 유형에 좀 중요하거나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거 위주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해오실 때는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는 문제 위에다가 내가 풀어줬다는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뭐 별표를 해놔, 쬐까맣게 별표를 해놔도 되고 내가 풀어줬다고 니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시를 좀 해놓고 집에서 숙제를 할 때 안 풀어놨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꼭 풀어봐. 알았지? 그러니까 답을 적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적기는 하시되 보통 선생님이 풀어준 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이 풀어놓은 걸 표시한 다음에 집에서 다시 한번 꼭 안 풀어본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알겠지? 자, 어지간하면 선생님이 대표 문제는 잘 풀어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금 목이 아파서 사탕을 먹고 있으니까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알았지?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목이 갑자기 아프네. 자, 해보자. 자, 724번 합니다. 이거 위에다가 뭔가 표시를 잘 해놔. 자, 724번. 자기 이미 지금 뭐 이제 노트 필기하면서 푼 사람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한번 보세요. 자, 다면체인 것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다면체는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입체도형이라고 불렀었어. 자, 그럼 이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공부할 게 회전체인데 회전체는 둘러싸여 있는 면 중에 평면도형, 자,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평면도형이 아니라 휘어져 있는 곡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다면체가 아니라 회전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평평하게 되어 있는 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오각기둥은 전형적인 각기둥 형태니까 N각기둥 형태니까 맞겠죠? 원뿔은 원뿔 어떻게 생긴지 아니? 네. 축과 꽃갈모자 같은 거잖아. 걔는 아래에 있는 것도 사실 다각형이 아니죠. 왜? 원은 다각형이 아니잖아. 그것도 문제인 거고 옆쪽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평평한 면이 아니라 동그랗게 말려 있지.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있으면 다면체가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원뿔은 옆에 써놓기만 하세요. 회 전체라고 써놓으세요. 회 전체라고 써놓으세요. 자, 사각뿔은 N각뿔 형태니까 다면체 맞아요. 구는 회전체. 여기도 둥그스름한 면이 있잖아. 여기 옆에다가 회 전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삼각뿔대라고 써있다. 자, N각뿔대 모양인 거네. 그러니까 다면체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자, 우리 다면체를 부르는 명칭이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게 있었고 면의 개수에 따라서 부르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정육면체는 면 6개짜리인 다면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자, 다음 거. 자, 이번 유형은 거기 표 나와 있는 게 선생님이 결과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써있는 플러스 2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좀 생각하고 외워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자, 한번 했던 거니까 따로 얘기하진 않고 적용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보자. 자, 728번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사실 N각기둥도 아니고 N각뿔도 아니고 N각뿔대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표에 있는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야 돼. 어쩔 수 없이 세야 돼. 야, 적용해가지고 뭐라고? 야, 뭐라고 그랬어? 적용해가지고 다음하면 된대요. 어떻게 적용? 해봐. 그 정육면체라고 보고 응. 적용한 다음에 자른 걸 따로 계산한다? 그래도 상관없어. 괜찮아. 그렇게 해. 자. 물어본 거야. 왜 그래? 혼내려고 한 게 아니야. 왜 되돌아가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자, 해볼게요. 얼굴 겁나 빨리. 근데 얘들아, 수업할 때 선생님이 사실은 질문을 많이 해. 얘네들한테. 근데 물어본 게 있으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물어보는 게 있으면 모르면 몰라요 라고 대답이라도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처럼 참여하는 게 좋은 거야. 네가 자기가 푼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런 게 중요해. 얘들아 공부할 때. 알겠지? 학교는 뭐라고 얘들아? 학원은
얘기하면서 공부해야 돼. 선생님이 혼자 떠들면 그건 학교랑 뭔 차이가 있어. 물론 처음 배우는 내용이 있을 때는 이게 좀 참여가 힘들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 옛날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억이 나면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알겠지? 틀려도 돼 얘들아. 틀린 게 뭐가 뭐야?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뭔지 아니 얘들아? 네, 저 잘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표현을 빌리면 학교에서 안 틀리려고 하는 거야. 학교에서 내일 최기평가도 보고 시험도 볼 거잖아 나중에. 근데 점수 안 깎이고 최대한 잘 받으려면 학원에서는 뭐 많은 실수를 해도 돼. 시험 많이 틀려도 돼. 숙제 갔을 때 많이 틀려도 돼. 근데 학원에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어 놓고 학교 올라가 학교에서 시험 수업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되면 안 틀려 잘.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해도 대답해. 틀려도 되니까. 알겠지? 자, 그냥 무난하게 푸는 건 그냥 노가다로 세세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면의 개수는 사실 이름이 뭐냐? 이걸 못 외웠어 아직. 얘는 최웅이고요. 최원. 응? 네. 최원웅이요. 그리고 쟤는 아, 이름 헷갈려. 원웅. 아, 니네 정준하고요. 이름 너무 비슷해. 아. 원웅, 관양중, 맞지? 네. 학교는 외웠어. 관양중. 이름을 그래도 관양중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자, 어쨌든 그래봐. 아까 얘가 얘기한 게 조금 더 뭐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 그럼 답이라도 내려면 그냥 세. 그러면 여기 점수까지 친절하게 있네. 면의 개수 세보자. 하나 있지, 두 개 있지, 세 개 있지, 네 개 있지, 뒤에 있는 거 다섯 개 있지. 자, 이름이 앞부분에 됩니다. 여섯 개가 있지. 맞니? 자, 근데 거기에 잘라진 부분 때문에 이게 사실 단면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면 하나가 더 존재하니까 A라고 써있는 면의 개수는 7개야. 일일이 세면 돼. 잘 모르겠으면. 자, 그 다음 B는 모서리 개수니까 세.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맞냐? 네. 아, 이쪽에 15개 하나 있구나. 15개. 세면 돼. C는 꼭지점의 개수잖아. 세. 하나, 두 개. 하나, 둘, 열 셋,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세.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한 다음에 빼라고 했으니까 12죠? 그래서 답은 일단 10이라고 쓰면 돼요. 자, 원웅이가 풀이도 얘기해보자. 얘 봐. 내가 얘기할 거야. 아. 자, 일단 답은 나왔고요. 그럼 어떻게 풀까? 아까 자르는 개념을 얘기했었는데 잘라볼게 실제로. 자, 중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자르면 자르기 전은 사실 이 모양이 입체도형이라고 나와있지 정육면체라고 나와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얘도 면 6개짜리 직육면체라는 거냐. 자,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하자고. 자르기 전. 자, 면부터 나와있죠? 그 다음에 모서리 다음에 꼭지점이 나와있죠? 그럼 자르기 전이면 이건 모양상 뭐라고 부르는데요? 사각기둥이라고 부르면 되죠. 맞니? 그러면 사각기둥이니까 그 표에 있는 공식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자, 사각기둥이니까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잖아. 모서리의 개수는 3n이잖아. 꼭지점의 개수는 2n이잖아. 자, 써있죠? 그래서 계산을 일단 해봐. 자르고 나서를 생각해보자. 그래? 그럼 자르기 전과 후에 변화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잘랐다는 사실 때문에 면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자른 후에 면이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잘랐을 때 니네가 원래 따져야 되는 건 뭐예요? 자름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면이 사라지는 게 있는지 원래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일정 부분 도려내서 없어지긴 했지만 기존에 있던 이 면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는 하잖아. 그러니까 면의 개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단면으로 인해서 추가로 하나가 늘어나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지. 자, 그 다음에 모서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가 현재 12개였는데 마찬가지로 자른 것 때문에 1개, 2개, 3개의 모서리가 추가적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3을 더하면 자, 얘도 똑같아요. 자름으로 인해서 기존의 모서리가 다 날아간 게 있나? 를 봤을 때 이 모서리가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사라지진 않았지. 개수가 줄어들진 않았지. 자, 이 모서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줄어들었잖아. 없어지진 않았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줄어들었지 개수가 줄어들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거 3개가 더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도형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조풀이가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꼭지점도 마찬가지. 꼭지점을 생각해보세요. 차이점이 있어. 꼭지점 원리 8개 했는데 잘 안 했더니 뭐가 없어졌어요? 여기에 있는 꼭지점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를 하고 자름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꼭지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죠.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추가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추가된 거지. 그래서 2 더하니까 10이고, 자 그러니까 얘는 3을 더하니까 15고, 얘는 1을 더하니까 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풀이도 좀 적어놔. 알았죠? 자, 밑에 것도 할 거예요. 표시해 놓으세요. 목이 아파서 좀 안 그래도 선생님이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긴 한데 좀 이해해줘. 알았지? 말이 크게 못하겠네. 말하다가 삑사리가 많이 날 것 같아. 어떡하지? 홀수 사 먹어야 되나? 자, 그죠? 다 적었어요? 자, 이거 왜 푸는지 알겠어요? 윗면에 대각선의 개수가 27개인 각풀이. 자, 여기 가면체 단면이니까 둘러싸여 있는 면이 다각형이죠? 네. 다각형에 이거는 대각선의 개수 물어본 거야. 자, 우리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공식, 전체 개수 공식이 뭐였더라? 뭐였어요?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볼까? 틀려도 되니까 대답해. n-3? 뭔가 부족해. 이거는 한 꼭지점에서 걷는 대각선이고 n하고 n분의 n을 아니 n 곱하기 n 거기 가로 있어야 n 돼요. 곱하기 n-3? 거기 n을 빼요 밑에 거. n을 빼고 2 맞아요. 이거예요. 아 그랬네요. 이거예요. 까먹은 사람 좀 기억해야 돼. 알았지? 가면체 단어는 입시대용 단어는 평면대용 단어를 썼던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B 플러스라고 써있는 거야. 자, 근데 하나 이거 생각 좀 하고 넘어가자. 이전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지 모르겠는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나누기를 하지? 기억나니? 왔다 갔다. 그거는 그는 겹치는 게 있어서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정확해요. 이렇게 그거나 이렇게 그거나 똑같은 대각선이지. 그러니까 겹치니까 2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걸 2를 나눈 이유는 겹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 3을 했을까? 그 삼각형. 삼각형이 들려야 되니까 얘기해봐. 왜 마이너스 3이었어? 기억나는 거 조금이라도 하면 얘기해봐. 왜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을 했을까? 삼각 대각선을 긋는 것 자체가 어떻게 긋는 거냐면 대각선을 이렇게 긋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오각형을 대충 그리긴 했는데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게 선분이잖아. 선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긋는 걸 대각선이라 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긋지 않고 이웃한 꼭지점도 긋지 않고 이웃한 거 제외한 나머지 꼭지점.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는 이웃한 꼭지점이야. 이웃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 이웃하다고 표현해요. 그랬을 때 얘 이웃한 거 빼고 자기 자신도 빼고 남아있는 꼭지점 두 군데하고만 연결해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일단 두 개이긴 하다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n각형이면 꼭지점의 개수가 당연히 n개죠. 근데 대각선을 긋지 못하는 꼭지점은 무조건 자기 자신 하나? 이웃한 거 좌우에 몇 개씩 있어? 하나씩 해가지고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 총 세 군데의 꼭지점에는 대각선을 그을 수 없어. 몇 군데 못 긋는다고요? 세 군데에는 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체 꼭지점 중에서 세 군데 빼고 긋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왜 마이너스 3인지를 그림으로 좀 이해를 다시 한번 하자.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얘들아, 공부를 할 때 차이점이 있어요. 얘들아, 대각선의 총개수 2분의 n 곱하기 n-3이야. 외워. 랑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 번은 생각해보고 외우는 거랑 다른 거야. 그럼 장점이 뭘까? 까먹었어. 또 기억나요.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는 수학만 하는 게 아니야. 까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까먹은 걸 되살리는 능력이 되게 나중에 중요해. 그때 이런 숫자들이 뭐였는지만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면 희미하게 한 요 정도 기억날 수 있지 않겠나? 2분의 정도는 기억날 수 있다고. 아니 마이너스 3 정도는 기억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공부인 거야 나중에. 알겠죠? 단순히 암기하고 하는 게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그랬지 얘들아.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어쨌든 2분의 n 곱하기 n-3이라는 건 했고 개수가 27개래. 그럼 이게 27개래.
자, 그럼 이거 풀어보자. 2를 넘기면 n 괄호 열고 n-3이 54가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생겼어. 분내가 이미 풀어봤던 거긴 한데 분배 법칙이 뭔지는 알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우리 알아요? 그러면 n 두 번 곱하니까 n 제곱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n은 54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수학이야. 이건 중3 때 공부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우리 1차 방정식밖에 안 했죠. 1차 방정식은 기억나니? 네. 1차 방정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그냥 다 활용이 힘들었지. 그러니까 활용이 제일 이하가 맞아. 활용이 제일 힘들어. 근데 활용은 식계산하는 모든 단원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과 하게 되면은 첫 단원이 유리수화수수고 두 번째가 다항식의 계산, 식의 계산이고 세 번째가 부등식이고 네 번째가 방정식이고 다섯 번째가 함수인데 첫 번째 단원 빼고 활용 문제가 다 있어. 공부하기 좀 힘들어. 근데 선생님이랑 나중에 복습을 하긴 하겠지만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어보면 잘 가지기 해놓으면 여기 있는 활용 문제도 자신 있게 다 할 수 있어. 왜냐면 비슷한 문제가 되게 많아. 식생으로 과정이 좀 다르긴 한데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똑같은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복습 교재 할 때도 설명을 다 해줄 거야. 자, 물론 니네가 어려워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알았지? 그 단원이 원래 어려워 얘들아.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가 복습만 잘해놓으면 돼. 자,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올게요. 못 풀어? 아직 안 배웠어. 뭐 어떻게 풀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모르니까 노가다로 풀어요. 그럼 노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거나 되게 돼. 때려 맞추라는 거야. 자, 그럼 생각 숫자라고 생각해보자. n은 일단 무슨 값을 갖냐면 n 각형 할 때 n은 자연수잖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래서 굳이 숫자 개념을 생각하면 n은 자연수라는 걸 생각을 해서 대입을 하는 거야. 적당히 못 대입해야지 54가 되려면 특징이 있거든 얘들아. n이라는 자연수하고 n-3이라는 자연수는 크기가 얘가 3이 더 작죠. 얘보다 얘가 3 뺐으니까 3이 더 작죠. 그러면 얘보다 3 작은 숫자, 두 숫자가 3 차이 납니다. 그럼 적당히 때려 맞춰. 3 차이 나는 숫자 곱해서 54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때려 맞추면 9 곱하기 6이 있거든. 3 차이 나지. 9, 6, 3 차이 나지. 그러니까 n 값이 9다 이렇게 때려 맞춰요. 이제 나중에 3학년이 되면 이렇게 풀면은 싸대기 맞춰요. 그렇게 공부할 수 없어. 근데 중학교 1학년이니까 때려 맞춰서 풀어요. 자, 그러면 n 값이 9인 거 찾았어. 자, 그럼 지금 내가 찾은 게 뭐예요? 밑면의 모양이 9인 거야. 자, 꼭 n 값이 9인 거야. 따라서 밑면은 구각형이야. 자, 내 밑면이 구각형인데 각부를 물어봤죠? 그러면 명칭이 뭐가 되겠어요? 구각불이 되겠지. 그럼 구각불이 몇 면체냐? 자, 면의 개수, 뿔은 면의 개수 공식이 뭐였어요? n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9 더하기 1에서 10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쓸 때는 개수는 10개고 문제에서 잘 봐봐. 10이라고 쓰면 틀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몇 면체야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돼. 10면체라고 써야 돼. 선생님이 이거 숫자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네. 한글에서 쓰세요. 쓰세요. 자, 넘어가자. 됐다. 어? 뒤에 조금만 열어볼까 우리? 한 뼘 정도만 열어보자. 팔 조금만 열어보자. 넌 됐어.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자, 다음 것도 공식 적용해서 풀면 되는 거야. 다 적으면 넘기세요. 제 겁니다. 아, 자꾸 나도 한 3번 밟았어. 미안. 괜찮아. 뭐가 물컹해가지고. 미안해. 뭐냐? 난 너 무슨 옷을 밟은 줄 알았네. 자, 다 적었니? 넘어가자. 자, 734번 할게요. 표시 잘 해놓으시고. 자, 모서리 개수와 면의 개수의 합이 26개인 자, 각기둥이죠? 자, 머릿속에 각기둥을 착 떠올려보자. 모서리랑 면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모서리의 개수 공식은 3 곱하기 n 했지? 그 다음에 면의 개수 공식은 밑면이 2개가 있다 보니까 n 플러스 2였죠? 자, 그럼 이거 2개 더하는 게 26이 나왔다.
자 그럼 더하면 자 이거 무슨 식인지 알겠어요? 이게 1차 방정식이에요. n을 x로 바꾸면 3x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차 저 방정식이야. 2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자 물론 n으로 풀자 얘들아. 더하면은 4n은 2를 넘기니까 24가 되겠지. 그래서 n 값이 6이라고 1차 방정식이야. 이게 굳이 따지면 이것도 1차 방정식 활용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n 값이 6이 나왔고 자 이 각기둥을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육각기둥이 되겠네. 자 근데 밑면의 모양이니까 육각형이겠죠. 그러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다 적으면 738번입니다. 자, 팔각뿔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기 있는 거는 다 개념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만 해드리는 겁니다. 자, 팔각뿔대니까 일단 구조가 어떻게 해서 뿔대는 항상 뿔을 잘라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팔각뿔을 밑면하고 평행하게 도려냈을 때 단면의 아랫부분이 뿔대였지? 자, 맞니? 그랬을 때 1번 팔면체이다. 아닙니다. 면의 개수를 물어봤죠. 자, 신면체입니다. 뿔대가 기둥이랑 공식이 똑같았죠. 그래서 뿔대 면의 팔각 뿔대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였지. 그래서 신면체라고 해야죠. 두 번째 밑면의 모양은 뭔 소리야 이게? 밑면의 모양은 옆면이구나. 미안하다.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다. 자, 옆면의 아닙니다. 모양이 사다리꼴입니다. 삼각형인 건 사다리꼴. 꼴이었지. 그렇지. 그래서 뿔대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옆면의 모양이죠. 자, 3번. 두 밑면의 모양은 같지만 자, 뿔대는 기둥과 다르게 밑면이 두 개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두 밑면이 합동은 아니었어요. 기둥은 합동이었죠. 자, 따라서 밑면 모양은 같지만 크기는 다르다. 3번은 맞죠. 맞아요. 맞아요. 3번은 맞아요. 자, 옆면과 밑면은 서로 수직이다. 자, 아니에요. 밑면하고 아니에요. 옆면이 수직인 건 원기둥, 자, 원기둥, 이렇게 각기둥. 각기둥에 해당하는 거고 4번 보기에 해당하는 거 각기둥만 그래. 그 다음에 뿔대는 아까 말한 대로 뿔을 잘라서 만든 거다 보니까 뿔은 옆면이 내가 그때 기둥 그려줄 때 얘들아 기둥을 이렇게 만들면 위험해서 무너져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대부분의 기둥은 땅바닥하고 다 수직하게 만들어진 말이야. 네. 근데 뿔대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옆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밑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가 수직이 아니야. 수직인 건 기둥 종류만 수직이에요. 자, 따라서 얘는 수직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답은 뭐 5번이겠네요. 답 두 개니까. 자, 팔각기둥과 모서리의 개수가 같다.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죠? 기둥과 뿔대는 공식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5번은 그냥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이제 선생님 오늘 두 번째 수업이잖아요. 문제 풀 때 하나 팁을 좀 제시해 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내재된 감정이 뭐냐면 공부가 하기 싫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했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때려칠 수는 없어 얘들아 살면서.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지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예요. 잘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지금 내가 풀어둔 이 738번 문제죠. 이거 자체가 개념 문제잖아. 개념 문제는 보통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 옳은 것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두 종류밖에 없단 말이야. 보통 대부분 묻는 게 이런 거거든. 그럼 니네 보통 이렇게 들어. 잘 봐봐. 만약에 이게 답이 하나짜리라고 생각해보자. 네. 조용 잘 보세요. 3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았죠. 네. 그럼 보통 어떻게 푸냐면 4번하고 5번 안 보고 넘어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답이 3번이 맞았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 그렇지? 실수를 방지하는 되게 좋은 방법은 3번에서 내가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도 4번하고 5번을 한번 체크 꼭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 뭐가 좋을까? 내가 답이라고 이걸 생각했는데 4번하고 5번 풀어보니까 5번도 맞는 거야. 답은 하나인데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사람이 느끼겠지. 그러면 얘가 잘못된 날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겠어요? 체크하겠죠. 특히나 시험 볼 때 얘기하는 거야.
시험 우리 숙제할 때도 되게 비슷한 건데 개념 문제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문제는 특히나 무조건 답을 나왔어도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봐. 나 보통 숙제할 때 그렇게 잘 안 해. 왜? 빨리 풀고 귀찮으니까. 빨리 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니네들한테 안 좋은 습관이야. 니네 선배들도 못해요 그런 거 잘. 귀찮아서.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절대로 개념 문제, 오는 것은 문제 이런 거 풀 때는 귀찮더라도 다 풀어봐. 알았죠? 근데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사람이 그렇게 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하게 되면은 적어도 개념 문제는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기는 한데 실수는 완벽하게 줄일 수 있어요. 야 하나라도 맞아야지 우리 나중에 뭔가 시험을 맞을 거야. 시험을 보는 목적은 뭘까 얘들아? 저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서 대학교 가려고. 말이 장황해. 맞아. 잘 봐야지 좋은 대학 가지. 좋은 고등학교. 그렇지? 시험을 봤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 좋게 나와야죠. 좋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시험을 보는 이유는 잘 보기 위해서야. 잘 봐야 돼가 아니라 잘 보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문제 푸는 습관들도 선생님이 얘기를 앞으로 다 해줄 거니까 잘 귀담아 들어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이 유형에 있는 건 보기를 다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틀렸고 뭐가 틀렸는지를 꼭 체크합시다. 자, 다음 넘어가자. 5번 유형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얘도 빨간 거 하자. 243번. 자,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다. 두 밑면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밑면이 두 개네? 극볼은 아니겠다. 맞죠?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의 합인 1080도. 자, 이번엔 내각의 크기 안 나왔습니다. 육각형이. 자, 우리 N각형의 내각의 합 공식이 뭐였더라? N 180 곱하기 N 마이. 180 곱하기 N-2. N-2. 네. 자, 그럼 왜 마이너스 2였는지 기억나니? 네. 겹치는 거 아까 나누기였고. 뭐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결과만 딱 외우는 거랑 왜 마이너스 2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랑 달라. 아 삼각형. 자, 봐봐. 정확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삼각형의 개수. 자, 아 사각형. 맞아. 대각선 하나 그리면은 자 이거 사각형이지. 근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러 4라고 쓸게. 삼각형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지. 오각형 만들어 볼까요? 자, 내가 지금 그은 건 한 꼭지점에서만 그은 거야. 그럼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일단 2개를 그릴 수 있는데, 자 이건 오각형이죠. 삼각형이 몇 개 생겼죠? 세 개. 3개 생겼죠. 자, 육각형까지만 한번 해볼까? 한 꼭지점에서 하나, 둘, 네 개. 3개 그릴 수 있어. 육각형인데 4개가 만들어졌어. 우리 규칙을 한번 따져볼래? 사각형인데 2개, 오각형인데 3개, 4 마이너스 육각형인데 2는 4개. 2. 그렇지. 5 전부 다 마이너스 3은 두 개씩 작죠. 얘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공식이 대부분이 뭐냐면 규칙을 8점. 다 10으로 맞는 거야 대부분.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 2잖아. 아 그러면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땡땡땡 N각형에서는 삼각형이 몇 개가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N 마이너스 2개구나. 뭐가? 삼각형의 개수가. 그럼 180은 왜 곱했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예요.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마다 180도씩 들어가니까 개수만큼 곱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n-1을 정확하게 뭐냐면 황곡점에서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였단 말이에요. 자 알겠어요? 자 중요한 거 얘들아 이런 게 공부인 거지 이거 외워서 적용하는 게 공부가 아니야. 얘도 똑같아. 나중에 까먹었어. 그 마이너스 2였는지 뭐였는지 특히 니들이 뭐가 헷갈리겠어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이공식 쓰는 것도 나와.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아까 썼던 거. 그거랑 헷갈릴 거 같아. 얘랑 많이 헷갈려. 네, 지금 알겠죠?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릴 이유가 사실 없는 거야. 공부를 했을 때 이런 그림 했던 것만 잠깐만 떠올려 보면은 니네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 선생님이 이게 쓰기 힘든 건 아니거든요. 여기 쓰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니네들이 한번 심심할 때마다라도 그렇고 까먹었을 때마다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봐. 학원 와가지고 공식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게 그래서 사실 되게 좋은 건 아니지.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메인 영상 제목 봤어요 혹시? 아니요. 제목? 이상한 거. 선생님 보라색 옷 입고 와요. 어떤 그게 보라색 옷이었나?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학원에 의존하지 마. 아 맞아요. 거기에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한 얘기가 있어. 그럼 나중에 한번 봐. 집에서 심심하면 봐. 봤어요. 거기 되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아. 특히 쓴소리라고 써있는 그쪽은 혼내는 얘기가 아니야.
니네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고 아까 커서 모델에도 제목 봤잖아.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꾸짖는 얘기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 거니까 한 번씩 한번 봐봐. 그냥 자다가 누워서 연예인 찾아보지 말고 내 걸 봐. 알았어? 맨 밑에 보니까 약간 농구 선수 그 농구 맞아요. 그건 그건 웃자고 얘기한 거 그런 거 봐도 되고 어쨌든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아 규칙을 식으로 만들어라. 아니 까먹지 말아라. 자 넘어가자. 기억 갑자기 까먹었다. 내가 정지당했다. 자, 학원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 얘기.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이 학원을 되게 일찍 다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막 4학년, 5학년 때부터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1학년 때. 그러니까 조교육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을 많이 가요.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수단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일단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효율적인 얘기는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맞는데 이게 좀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거 풀려고. 그럼 집에서 숙제를 해오면 고민을 안 해요. 왜 그럴까? 학원에서 물어보면 풀어주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학원 와서 드립다 다 적어. 필기를 열심히 해. 그래놓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준 건 니네 같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해준 거잖아. 그럼 그건 공부가 안 돼요. 학원은 받아쓰기 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선생님이 그럼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 와서.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질문을 하기 전에 고민을 꼭 해봐야 돼. 어려운 문제는 5분 정도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 답이 안 나왔다. 상관없어요. 이걸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민을 안 하고 학원 와서 그 선생님 설명 들으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문제를 풀이를 봤을 때 감흥이 없어.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필기하고 넘어가. 근데 5분 10분 고민한 애가 똑같은 문제 설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와. 저는 뭐 그런 느낌이지. 그러면서 어떤 좀 되게 예민한 애들은 생각보다 고민한 것 치고는 쉬운 문제가 많아. 얘네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생각보다 쉬웠는데 내가 이렇게는 고민을 했네? 라고 하면서 자괴감도 들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겠죠.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억울해요. 이 시간을 투자했는데 답을 못 내는데 학원에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문제가 너무 쉬운 거야. 생각보다 쉬운 거야. 보통 선생님들이 수술 잘 풀어주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어. 사람이 억울해서라도 기억을 잘해. 그 사람 심리가 다 똑같거든. 선생님 너무 쉽게 풀어줘서 자괴감이 들어서 수학을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드물고 사람 심리라는 게 억울한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것도 충격인 거잖아요. 사람은 충격받으면 마음에 오래 남아요.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럼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숙제를 내줬는데 뭐 137번 문제를 얘가 30분 동안 고민했대. 못 풀어서 나한테 선생님 저 이 문제 137번 예를 들어서 137분 동안 137분이 아니고 30분 동안 고민했는데 못 풀었어요. 설명 좀 제발 좀 해주세요. 했더니 10초 만에 풀어줬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러면 막 연필 집어던지는 애도 있고 지우개 집어던지는 애도 있고 막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나중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복습할 때 또 풀어. 네가 또 못 풀었어. 그때 또 까먹은 거지? 당연히 까먹은 돼. 까먹은 거지. 근데 내가 이게 설명 안 나오는데 야! 너 그때 30분 고민했다가 내가 10초 만에 풀어내서 지우개 던졌던 문제 기억 안 나? 네, 그러면 기억나요. 맞아 기억나요. 내가 해볼게요. 그렇게 돼. 그럼 네가 풀어 그때 이거. 그게 이 소리야. 억울해서 기억이 남거든. 근데 설명을 곧다이로 해준다고. 너 지우개 집어던졌던 문제 있잖아. 그거 푼다고. 맞아 기억나. 그럼 기억나. 진짜야 얘들아. 그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고민을 안 해놓고 나면 이 과정이 안 벌어져요. 왜? 걔한테 감동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남아. 절대로 안 남아. 근데 되게 아쉬운 얘기는 학원 다니는 애들 대부분이 이걸 안 해요. 왜? 학원에서 편하게 공부해왔잖아. 어려운 거 다 풀어주고 받아 적게 하고 시험 공부할 때는 잠깐 하고 넘어가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내가 첫날에 1번부터 6번까지 동그라미 쳐줬던 거 있지? 고민해보라고 한 게 사실 이게 7번 내용인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중3 졸업할 때까지 이 습관도 길러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 평소보다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져. 근데 니네 습성이 어때? 빨리 풀고 쉬고 싶잖아. 숙제 막 2-3시간 하는 사람 거의 없지? 예. 선생님 말한 것 중에 이거 지키는 학생이 딱 한 명 있었거든. 지금까지 선생님이 5년 동안 있을 동안 딱 한 명 있었어. 지키는. 근데 숙제를 기본 새벽 2시 반까지 했어. 숙제가 많아서가 아니야. 고민하다. 근데 걔가 머리가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항상 하니까 걔는 나랑 이런 대화밖에 안 했어. 너 그때 머리끄댕이 잡고 막 짜증냈던 거 있었잖아. 아 맞다. 풀게요. 그럼 지가 풀어. 진짜야. 지원의 얘기가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공부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고민 좀 해봐. 내가 몇 번 고민했는지 문제에다가 여기다 써놔라고. 5분 30초 고민하고 여기다 써놔. 5 플러스 U 써놓으라고. 그런 다음 질문해. 그렇게 공부해야 되나? 알겠지? 내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뭐 대충 해주겠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고민을 꼭 해봅시다. 그래야지만 공부가 잘 되고 실력이 늘어요. 자, 알겠죠? 자, 다음 얘기해보자. 뭐 하려고 했지? 아, 이거 풀다가 말았구나. 네. 자, 어디 몇 번이냐? 43번이네. 자, 뭐 아까 공식은 알았죠? 왜 마이너스 2가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내각의 크기합이 1080도라고 했으니까 자, 요게 1080이 된 거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180 나눠봐. 뭐냐? 6으로 나눠지지? 맞죠? 그럼 n-2가 6이 되니까 얘도 사실 1차 방정식이야. n에 관한 1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n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2만 넘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8이 돼요 일단. 185. n-2. 어이구. 미안해. n-1 양경 치면 어떡해. 아 죄송. 아 미안해. 자, 그럼 n값이 8이 나왔으니까 밑면의 모양은 팔각형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밑면의 모양이 팔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밑면의 팔각형이니까 모양 전체 입체등이 무슨 모양이겠어요? 6. 밑면의 팔각형이요? 팔각기죠. 팔각 기둥이겠죠? 네. 자, 그러면 모서리 개수는 공식이 뭐였나? 3 곱하기 1 24 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가로 1번답이고 바로 이거는 3n이니까 24개라고 쓰면 되겠다.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밑면에서도 평행하다고 한 게 기둥도 있지만 뿔대도 있었잖아. 근데 내가 하나 언급 안 한 게 있네. 거기 보니까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옆면의 모양이 뿔대는 직사각형인 건 됩니다. 뿔대는 사다리 꼴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기둥이 될 수밖에 없지. 자, 알겠죠? 다음 정답면체 얘기해보자. 자, 정답면체 우리 정의가 2줄로 선생님이 써줬어요. 제일 중요했던 거 개념이 중요합니다 항상. 각 정답면체는 면이 모두 합동이고요. 각 면이 합동이기만 하면 안 되고 가공식절이죠. 정답합형이 있어야 되죠. 꼭지점이 모인 면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네. 각 면이 합동이다가 정다각형. 아니라 정다각형이어야 되는 거야. 합동이 정다각형. 자,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 4, 6번 한번 해볼게요. 자, 정답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정답면체는 5가지가 맞죠. 2번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답면체 각 면이 모두 합동인 합동인 정다각형이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3번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아니. 정사각형, 정오각형 뿐이다. 맞죠? 네. 면의 정삼각형인 게 뭐 있었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있었지? 정12면체는 아니야. 20면체. 정20면체. 그림 보면서 하고 있구만. 그 다음에 정사각형인 게 정육면체였죠? 정오각형인 게 정12면체 하나 있었죠? 맞니? 자, 그랬을 때 삼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만 있는 거 맞네. 4번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5개인 정다면체는 뭐 있나? 정20면체 하나 있었잖아. 옆에다 써놔. 정20면체. 자, 5번 얘기는 중요한 거였다. 정다면체가 되기 위해서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가 360도가 되면 안 된다고 했었지. 네. 작아야 돼요. 그러면 부피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평평해져 버려서 걔는 입체도형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360도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고 했어. 그럼 답이 없는데?
이거. 2번이에요. 2번이 좀 이상하죠? 2번 그걸 하나 빼먹었어요. 자, 꼭지점에 그렇죠. 모인 꼭지점에 면의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까지 써 있어야지만 정답면체이고요. 그래서 2번은 실수 많이 한다 애들이. 알겠죠? 네. 빠진 내용이 있어서 틀린 거예요. 2번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도 써 있어야 돼. 그거 좀 조심하자. 많이 틀리는 거야. 알았죠? 자, 다음 페이지. 정답면체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 자, 이거 일단 표를 보고 외우시기는 하려고 했는데, 자,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보자. 자, 순서대로 쓸게요, 그냥. 선생님이 이거 표 보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 과정 한번 얘기했었죠? 자, 그거 가볍게 복습을 해보자. 아까 필기한 거 보니까 계산 과정을 필기 안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본인이 필기를 안 했으면은 적어 놓으세요. 내가 못 찾아본 거지. 계산 과정 안 쓴 사람이 있어서. 자, 면의 개수는 당연히 이름에 규칙이 있으니까 4면체고, 6면체고, 8면체고, 12면체고, 20면체니까 쓰면 돼. 이건 외울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를 세고. 자, 모서리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2분의 조립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모서리가 하나로 합체되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누라고 했었죠? 그래서 무조건 공식이 나누기 2였어. 자, 그러면 기존의 재료의 모서리의 개수를 더하는 거였잖아. 네. 자, 정사면체니까 정삼각형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4를 2로 나누어서 6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됐니?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어떻게 돼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이 6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입니다. 이렇게 됐었죠. 자, 정팔면체는 자,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이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4, 3, 12 이렇게 됐었네. 자, 정 12면체는 2분의 자, 정오각형이 12개가 있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30개. 자, 얘는 정삼각형이 20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30개 이렇게 됩니다. 자, 됐나요? 외울 때는 표에서도 책에도 그렇게 보통 써 있는데 색칠이 돼 있어. 이렇게 같애라고 써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같애라고 써 있어. 외우기 위해서 나온 표는 여기 있는 면이라는 숫자가 여기 안 써있고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자, 꼭지점은 뭘로 나누니?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로 나눴어요. 기억나죠? 자, 정사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였다. 자, 물론 모서리나 꼭지점이나 원재료의 개수는 똑같다죠? 똑같죠? 그러니까 꼭지점 4개야. 이렇게 된 거지. 자, 정육면체도 3개 뭐였었니? 맞니? 자, 근데 원재료의 꼭지점의 개수 똑같죠? 자, 얘 6개. 응? 나 8이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한 꼭지점에 면이 몇 개 모여요? 4개 모였어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4를 4로 나누면 돼. 자, 6이네. 자, 그럼 외우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는 6과 여기 있는 6이 같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있는 8과 여기 있는 8이 같아라고 이렇게 외워라고 써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면의 개수 식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게 크로스해서 외우면 편하거든. 자, 외울 때 그렇게 외워도 또 상관없다. 그 다음에 정심이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몇 개였어요? 3개였어요. 5 곱하기 10이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럼 20개냐? 여기는 21이랑 똑같지. 자, 그다음 얘는 12가 내려온다. 계산해 볼래? 정심이면체는 한 꼭지점에 5개 모임 있었어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10을 5로 나누면 10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있는 12가 1로 내려. 여기 있는 20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쌓여있어. 자, 됐나요? 그러면 753 해볼까요? 정사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자, 1번 정사면체는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 개수가 같다. 정사면체이죠? 꼭지점하고 모서리가 달라.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정팔면체와 꼭지점의 개수가 같다. 정육면체는 정팔면체와 꼭지점의 개수가 같니? 다르죠. 자, 3번 정팔면체 면의 개수는 8개잖아. 정육면체의 꼭지점의 개수와 같다. 정육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랑 똑같다. 맞아요. 이렇게 연결된 거 물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같아요. 정 12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정 12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30개. 와
정 20면체의 뭐랑 같아? 면의 개수와 같냐라고 써있는데 다르죠. 면 20개잖아. 면 30개잖아. 틀렸네. 자, 답은 또 3번 5번인가 보다. 정 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몇 개예요? 12개죠? 정 8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의 2배. 아, 곱하기 하면 되네. 맞지? 네.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답은 3번 5번. 자, 마지막 거 합시다. 자, 전개도는 내가 표 얘기하면서 따로 그림을 그려주진 않았는데 그냥 보면서 이해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문제를 그냥 풀 거야. 754번에 있는 그림 같은 건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 몇 번 해봤니? 해봤죠? 네. 종이 접기 해가지고 직접 꼭지점 만나는 걸 추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처음 하는 그림은 아니니까 숙제는 좀 맡기고 안 해봤던 게 정팔면체 같은 건 안 해봤거든 잘. 요거를 하는 거죠. 자, 전개도를 좀 볼게요. 정팔면체는 정삼각형 8개로 구성되어 있어. 거기 그림 보면 정삼각형처럼 생긴 게 8개 딱 그려져 있거든. 자, 이렇게 돼 있지? 사실 이걸 상상에 맡겨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직접 적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게 사실은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매칭을 할 수 있을까를, 꼭지점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약간 헷갈려. 자, 일단 정팔면체를 그려. 자, 그렸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자. 정팔면체는요 이렇게 생긴 부분을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탁 잘랐다고 생각해봐. 이 뾰족한 피라미드 같은 생긴 게 위아래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거 정삼각형이 4개가 있고 아래도 4개가 있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이렇게 정확하게 4개씩 잘라. 그럼 여기에 정삼각형 4개 있잖아. 그럼 그게 위쪽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상상하자. 얘를 D 기준으로 접고 이렇게 돌돌돌 말면 D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로 솟아나요. D점이 제일 위로 솟아나요. 여기가 D야. 그럼 D 기준으로 접었다며. 그럼 D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꼭지점이 J, A, B, C 있고, 참고로 이렇게 돌돌돌 접어서 말리면 C하고 E가 만나겠죠. 이해됐니? 무슨 말을 하지? 그래서 D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꼭지점들을 그냥 랜덤하게 쓰는데 순서만 지켜. J 먼저 쓰고 싶다? 그럼 J를 아무 데나 써. 그럼 그 다음에 A, B, C 순으로 써있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근데 그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거든. 써있는 알파벳이. 그럼 J 먼저 썼잖아. 그럼 J 다음에 A도 똑같아. 얘를 위에서 하늘에서 바라봤다 생각하면요 반시계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요렇게 써야겠지. 요렇게 반시계 방향.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J 다음에 A 쓰고 B 쓰고 C하고 E가 만난대. 그럼 만나는 거 보통 괄호치고 이렇게 포개져 이렇게 써놔. 자, 그럼 위에 있는 꼭지점 설정 다. 그럼 남아있는 4개의 면을 아래에다가 하는데, 자, 이거 생각 한번 해보자. 일단 얘도 요렇게 접어. 누구 기준으로? I 기준으로 접어봐. 그럼 돌돌돌 말면은 일단 I가 밑으로 솟아나는 거야 이거죠. 밑으로. 그러니까 I를 여기다가 써.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게 얘를 이렇게 접으면 H하고 만나는 게 이번엔 J랑 만나지. 이렇게 J랑 만나지. 근데 J를 내가 여기 어디다 써놨다? 여기 써놨네? 그러면 J 자리에다가 H랑 만나요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럼 이제 설정 아직 하지 못한 꼭지점이 F 안 썼고 G 안 썼죠. 또 뭐 안 쓴 거 있어? 없지. 그럼 저 빨간색 동그라미 한 걸 어떻게 배치하면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자, 겹치겠죠? 겹치는데 똑같아. 아까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썼지. 그럼 남아있는 G하고 F도 내가 지금 H 찍지 않았냐? 이해됐어? H 찍지 않았니? 그 다음에 남아있는 G하고 F를 어떻게 하면 돼? B랑 F. 상상이 이게 사실 잘 안 되잖아. B가 F고 A가 G입니다. B가 F라고요? 아닌가요? 그럼 G가 A. A랑 만난다고?
자, 한번 써봐봐. A가 그러면은 여기다 써봐. A가 뭐라고? G? 네. G? B가 F랑 만난다고? 그럼 쓴 순서 볼래? H 다음에 G를 썼지. 근데 순서가 H 다음에 G 다음에 F 다음에 E가 써있거든. 그럼 이때는 꼭지자 배치하는 순서가 좀 달라. 밑에 있다 보니까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쉬워. 오케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 시계 방향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알파벳을 배치하는 건 쏘는 거 봐봐. H 다음에 G 다음에 F 다음에 있었잖아. 근데 쓴 순서는 똑같이 반시계 방향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면은 바닥으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방향이 꺾인 거야. 여기 있는 거는 시계 방향이니까 선생님 여기는 얘랑 순서가 알파벳 순서가 써있는 순서가 반대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시계 방향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서 써있는 거다 보니까 뒤집으면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계 방향 이유도 이렇게 실제로 만든 거에다가 알파벳을 배치할 때는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알파벳을 순서대로 쭉쭉쭉 써주면 돼요. 근데 쭉쭉쭉 써봤자 자연스럽게 얘랑 얘랑 만나고 얘랑 얘랑 만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안 헷갈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쓰는 순서가 어떻다고?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써주면 돼요. 알겠죠? 집에서 이거 한번 다시 봐야 된다. 알았냐? 물론 제일 좋은 건 뭐겠어? 직접 잘라서 붙여보는 게 최고야. 눈으로 한번 보이는 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헷갈리는데 내가 이걸 지금 잘라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란 말이야.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알파벳도 반시계 방향으로 써. 이쪽에 쓰는 알파벳도 반시계 방향으로 쓰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 뭐부터 한다고? 정확하게 내 두 군데로 잘라서 위에 있는 피라미드에 있는 둘러싸여 있으면 아래에 있는 피라미드 둘러싸고 있으면 따로따로 꼭지점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할 수 있겠어요? 연습 좀 해야 돼. 이건 안 해봤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야. 정육면체는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육면체는 머릿속에서 상상도 사실은 잘 되거든. 얘가 좀 힘드니까 이거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거 필기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선분 AB와 겹치는 모서리를 찾아라. 자 AB 찾아봅시다. A, B 여기 있죠? 자 겹치는 모서리는 GF니까 GF가 3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고 5번에 있네. 자 그 다음에 평행한 모서리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한 거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렇게 생긴 부분 단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피라미드 두 개 붙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 요 부분 이게 지금은 너네들한테 설명을 못 해주는데 이게 단면이 사실은 정사각형이에요. 비끔치고 단면. 그럼 정사각형은 마주보는 모서리가 변이 어때요? 평행하죠. 길이도 같고 평행하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하고 자연스럽게 평행한 게 여기 있어. 알겠지? 지금은 왜 정사각형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줘. 2학년 때 올라가면 내가 나중에 다 해줄 거야. 선생님은 이유 없이 암기하라고 절대로 안 해. 근데 지금은 설명을 못 해줘. 왜? 아직은 우리 도형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2학년 때 도형을 엄청 많이 공부하거든? 그때 가면은 내가 이거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럼 평행한 게 어디냐? 뭐야? 이거 겹쳐지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J2 3번에 있네. 3번 맞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